안녕하세요. 일토한사입니다. 10월 7일 이제 KBL컵 한 경기,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 한 경기, 그리고 이제 10월 8일 경기 메이저리그 두 경기, 플레이오프 이렇게 네 경기 총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전관장하고 고양 소노 경기인데, 뭐 전관장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가 이제 첫 경기고, 뭐 일단은 아만도가 이탈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하비고베즈를 데려왔고 아시아 쿼터제로, 그 다음에 이제 캐리 라렌, 그리고 이제 마이클 영을 영입한 상태로 일단 용병 자원들의 변화가 굉장히 큰 팀이기 때문에 이 용병 자원들의 조금 실력을 좀 봐야 된다. 뭐 라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본인의 실력을 KBL에서 입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라렌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지금 마이클 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 하비 고메즈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확실한 평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정관장의 전력을 판단하려면 이 외국인 자원들이, 용병 자원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선수들로만 따지면은 역시 이제 우승한 뒤로부터 핵심 전력들이 다 빠진 정관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국내 선수들로만 따지면 저는 전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90대 74로 패배를 했고, 이정현이 25득점, 앨런 윌리엄스가 23득점을 했지만, 역시 이제 문제는 이제 데리고 온 임동섭, 그리고 이제 이재도, 정희재, 이 세 명이 3점 야투를 15개 쏴서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패배를 했냐를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전과 벤치와의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 뎁스가 너무 얇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조금 좋지 못했다는 점, 리바운드를 충분히 이제 박스아웃을 통해서 견제할 수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리바운드를 다 그냥 뺏기는 모습이, 박스아웃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신장의 열세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박스아웃이 잘 안됐다는 점, 이 점이 일단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3쿼터에서 상대에게 스코어링 런을 내주는 과정에서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가 너무 많이 심했다는 점, 이 세 가지의 차이 때문에 저는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지금 소노 같은 경우에는 임동섭, 정희재, 이재도, 이 세 명만 살아나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임동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캐치앤슛 3점이 강점인 선수이고, 정희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슈터치가 좋은 선수이고, 이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3점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만큼 3점 슛에 대한 강점도 있고, 뭐 본인 혼자서 빅맨과의 투맨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세 선수 살아나기만 하면은 이제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라인업만큼은 다른 팀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정관장을 상대로 5승 1패를 기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정관장은 이제 이정현을 막지 못하는 모습, 근데 오누아쿠 자체를 막지 못했는데, 일단 오누아쿠가 지금 올해는 이제 DB로 떠나면서 지금 이제 오누아쿠가 없다는 점, 그래도 충분히 앨런 윌리엄스가 이제 골밑에서만큼은 장악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뭐 득점력이나 수비적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리바운드만 확실하게 가져다 준다면은, 그렇다면 저는 또 똑같이 정관장을 상대로 고양 소노가 상대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김승기 감독이 이제 정관장하고 같이 이제 했을 때하고 정관장에서 이제 잘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정관장만 만나면은 이정현을 진짜 갈아먹는다는 점, 질 마음이 진짜 전혀 없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관장의 모션 오펜스를 조금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고양 소노가 전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상대성,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감독의 동기부여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 이겼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비스와 이제 정관장하고 이제 세 명이 같은 조인데 1승 1패가 된다고 한들, 정관장이 모비스를 잡아준다고 한들, 사실상 이제 모비스와의 가비지 게임을 가면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강 진출은 좀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 그러한 점들이 이제 선수들에게는 조금 동기부여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번 경기 양팀의 전력 차이,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배로 전관장이 받긴 했지만, 역시 이제 첫 경기에서 보여준 이 고양 소노의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정관장이 정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고양 소노의 경기력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일단은 뭐 소노 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승호패, 저는 승호패 승까지, 소노 승호패 승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 오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를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관장의 국내 자원들의 전력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이 어쨌든지 간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경기가 지금 다저스 경기랑 엮어서 간다면은 뭐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뭐 다저스 경기랑 못 엮고 그냥 이 경기만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고양 소노 스모패승 이거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해가지고 소액 정도 가는 걸, 아니면은 그냥 역배승했다가 그냥 단폴로 그냥 좀 소액 쪽으로 가는 쪽을 권장드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라쿠텐하고 니포렘 경기입니다. 뭐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키나카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1경기 3승 6패 방어율 4.62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전으로는 올해 이제 한 경기 1승 방어율 4.50을 기록 중이고, 지금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뭐 8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직전 경기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10월 9일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세이브전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크게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사무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한타석만 나서고 이제 조금 휴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쿠텐의 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최근 경기력, 그리고 뭐 선발 이런 것들 따져봐서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니포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토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5경기 14승 4패 방어율 2.66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라쿠텐을 상대로 2경기 2승 방어율 1.80을 기록 중이고, 현재 이제 이토 같은 경우는 14승을 하고 있는데 아리아라 역시 14승으로 두 선수가 지금 공동 다승왕을 차지 중이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이토가 이긴다면은 단독으로 이제 15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독 다승왕을 하고 싶다는 그 욕심에 의해서 이토를 내보내는 것 같고, 가장 큰 관건이 12일 토요일부터 이제 지바 롯데와의 클라이맥스 시리즈 퍼스트 스테이지가 이제 있는데, 이토를 여기서 내보내면은, 이토는 원래 그 등판 간격이 7일에서 8일을 많이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차전, 지바롯데 3차전에 이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일단은 등판 간격으로만 따지면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 지금 신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불펜을 못 믿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굳이 이제 많은 투구수를 던지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제 다승왕 경쟁을 한다고 한들 투구수 제한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09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단은 12일 클라이맥스 시리즈가 있음에도 선발 등판을 한다? 확실한 다승왕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무조건 선수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부터 빠르게 점수를 내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이토가 4경기 4승 방어율 1.06으로 그냥 미친 모드를 보여줬고, 이번 경기 이제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긴 하지만, 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로 뭐 크게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어렵고, 그냥 딱 개인 수상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지금 라쿠텐을 갈 수 없다는 점, 뭐 아사무라를 빼는 것도 그렇고, 최근 경기력도 그렇고, 타선의 전체적인 타격감도 그렇고, 선발에서의 타키나카가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그냥 니포렘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실히 이제 오후 경기, 이 두 경기 중에서는 저는 니포넴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뭐 마엔승까지도 이제 초반에 점수를 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아직 언더오버 기준점이 뜨진 않았는데 7.5 기준점을 받는다? 그러면 뭐 언더를 1순위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이제 1차전을 진행하고 하루 휴식을 갖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을 진행을 하는데, 1차전에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뭐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그냥 초반부터 타선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모습은 역시 시즌에 보여줬던 완벽한 불펜, 그 불펜이 역시 4.1이닝 동안 그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뭐 딱히 위기 없이, 진짜 아예 위기 없이
그리고 타구 질 자체도 그냥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트로이트 타자들을 완벽하게 묶어줬다. 이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뭐 일단 선발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일단은 보이드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8경기 2승 2패 방어 2.72를 기록 중입니다.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이제 통산 2경기 4이닝 무실점을 기록 중인데, 이 기록이 모두 시애틀에서 있었을 때의 기록이니까 한 3년 전 그러한 기록이고, 뭐 사실상 이제 작년엔 디트로이트에서 뛰었고 올해는 상대전 기록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전 기록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타자에게 약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디트로이트 타자들은 우타자들 중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말로이, 그리고 토켈슨, 그리고 이바네즈, 이렇게 이 세 명이 이제 자투를 상대로 강점이 있는 세 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말로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바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뭐 플래툰으로 나오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자투 상대로는 충분히 선발 라인업으로 명단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명 중에 저는 그래도 이바네즈만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말로이하고 토켈스는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뭐 우타가 조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타자로 이제 페레즈하고 비어링하고 로저스 이 세 명도 있는데, 이 세 명이 우타자에도 이제 자투수를 상대로 강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맵 보이드가 충분히 호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가 초반부터 흔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펜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내려버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디트로이트는 이제 스쿠발이 선발투로 나서고 올 시즌 32경기 19승 4패 방어율 2.32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전 통산 8경기 2승 2패 방어율 3.46을 기록 중이고, 올 시즌 상대한 경기 한 경기 1승 7이닝 7이닝 1실점인가 무실점 기록했던 것 같은데, 뭐 이날 이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7이닝 1실점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대전 1실점인데, 이날 이제 난타를 맞으면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꾸역꾸역 조금 막아줬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역시 이제 스쿠발 같은 경우에는 자완투수인데 클리블랜드가 자타에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어쨌든 뭐 1번의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콴, 그리고 이제 한방에 있는 당연히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해줘야 되는 타자 라미레즈, 이 두 명이 확실히 자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자투를 상대로 확실히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토마스보다는 칸하고 라미레즈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쿠발이다 보니까 많은 득점은 내기 힘들어도 조금 스쿠발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핵심 배팅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과연 디트로이트 타자들이 맷 보이드를 공략할 수 있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략을 한다 한들 많아봤자 2실점? 진짜 많아봤자 3실점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스쿠발이 뭐 직전 경기 이제 휴스턴전에서 보여준 그러한 완벽한 모습까지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의 차이로 경기를 리드하기는 좀 힘들다. 초반에 리드를 한다고 한들 결국 필승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 디트로이트 타자들 중에서 이제 카펜터가 제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자타를 상대로 매우 약한 타자이기 때문에 카펜터가 침묵을 하면은 과연 디트로이트 타자들 누가 중심을 잡아줄지, 이바네즈 솔직히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고, 말로이, 토켈슨 당연히 조금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맷보이드가 충분히 호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접전인 상황에서 필승조 싸움에 들어서면은 클리블랜드가 전혀 질 이유가 없고, 뭐 올 시즌 역시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뭐 선발에서 이제 스쿠발이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클불승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언더까지, 뭐 이제 나는 스쿠발 반대 못 가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언더 가시면 되는 거고, 스쿠발이긴 해도 디트 타자들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클불승 쪽으로 가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뭐 둘 다 선택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클불승 언더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승 1패까지 이제 뜬다면은 승 1패 무까지 한번 저는 접근하는 식으로 가도 저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하고
캔자스티 로얄스 경기입니다. 뭐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로던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32경기 16승 9패 방어율 4.01을 기록 중입니다. 캔자스티를 상대로는 올해 2경기 1승 방어율 2.77을 기록 중이고, 뭐 아무래도 이제 선발로만 따지면은 뭐 조금 1선발감은 당연히 아니고 한 3선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캔자스티의 1선발인 레이건스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만 비교했을 때는 캔자스티 로얄스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레이건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3경기 12승 9패 방어율 3.04를 기록 중이고, 양키스를 상대로는 통산 2경기 방어율 2.57을 기록 중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건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캔자스티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불펜에 미친 활약으로 여기까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한 팀인데, 지금 직전 경기 1차전 시리즈에서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래도 마무리 얼색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얼색까지 가는 길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캔자스티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좋은 팀이 아니고 최근 좋은 흐름을 타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캔자스티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한번 끊겼을 때 1차전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불펜이기 때문에, 이 한번 흐름이 끊겼을 때 다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의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전력적인 차이에서 열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정 경기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한 번 불펜이 흔들리면은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얼색을 제외한 캔자스티 불펜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불펜을 믿을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이제 마무리로, 홈스가 올 시즌 원래 마무리로 낙점이 됐었는데 매우 털리면서 이제 홈스가 이제 원래 8회를 맡을 줄 알았는데 7회에 멀티 이닝을 소화했지만, 그 막아내는 과정에서 타구 질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 캔자스티 타자들이 정타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키스의 홈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케일리도 솔직히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캔자스티 상위 타선에서 만약에 접전인 상황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좀 케일리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위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멀티 이닝을 굉장히 많이 소화한 투수이고, 이닝 수가 굉장히 많은, 평균보다 이닝 수가 굉장히 많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불펜으로 언제 흔들려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전에서 이 필승조 3명이 3.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팀 모두 불펜을 믿을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선발의 우위를 점한 이제 캔자스티 승 쪽을 저는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승패를 따지면 저 캔자스티 승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 오버를 보고 있긴 한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승패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 캔자스티 승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한 51% 확률? 그 정도로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는, 양키스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캔자스티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어쨌든 1차전에서 에런 저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포스트시즌에서 우투수를 상대로 에런 저지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좌투수를 상대로 그래도 볼넷을 얻어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원래 22시즌 때도 좌투수를 상대로는 깡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레이건스가 이제 좌투수라는 점, 그리고 이제 레이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양키스를 상대로 이제 등판했었을 때 저지를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지만 살아나면은 저는 충분히 양키스가 초반부터 이제 레이건스 공략을 뭐 쉽게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 2득점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이후에 나오는 불펜들을 충분히 공략을 하면서 3, 4득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캔자스티 로얄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로던이 이제 3, 4선발 정도의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 2, 3득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전에서 조금 고전하는 로던의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저는 간다면은 당연히 오버를 찍을 것 같고, 승패 라인으로 치면은 저는 양키스의 정배승 조금 메리트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로 가시는 분들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차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당을 올려가지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노승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역배 그냥 소노승 가겠다 하시는 분들 역배 소노승 가면 되고, 뭐 배당 좀 더 올려가지고 지금 3점 몇 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노 승호패승 3점 몇 배 그냥 소액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소액으로 접근하는 걸 권장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라쿠텐하고 니포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수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14일에 그 12일에 지바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토가 등판했다는 거는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조금 없는 그러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크리블랜드 승리 확률을 따지면은 저는 한 70% 정도 보고 있고, 언더 같은 경우에도 저는 70%, 왜냐하면 기준점이 6.5기 때문에 아무래도 6.5기 때문에 저는 70% 보고 있고, 승일패 이거 무 저는 한 45%? 45%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승일패 무로 고배당을 가시는 분들은 고배당을 하나 승일패 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를 따로 가던지 주력이나 이제 강승무로, 아니면 이제 클리블랜드 승을 이제 주력이나 강승무로 따로 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승일패 무를 이제 고배당으로 잡으셨을 때에는 저는 이제 승패 라인보다는 이제 언더를 좀 더 가는 거를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민도 할 필요 없이 간다면 무조건 오버를 가야 되는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